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을, 지금 14회죠. 예, 14회 동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14회 이 기간이 좀 굉장히 짧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민법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진도가 안 밀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 일단은, 그 이제 2번 하는 날도 이제 3번이나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계속 얘기했지만 좀 서로 협력하고 절실하게 서로 느끼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부터요.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 진도표에 나왔다시피 이제 그 기판력부터 바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민사소송법에 이제 뭐 4대 난제 하면은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진도가 밀리다 보면 항상 뒷부분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하면은 이제 뒤에 것부터 하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하고 지금 이제 민소법이 올해는 좀 쉽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출제 경향이 좀 전형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전형적인 것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1회, 2회 뭐 그런 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점점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하는 전형적인 판례 사안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대비는 지금 여러분들 그 교과서만 좀 철저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그 판례 그 이론 부분하고 사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례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올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제 책에 있던 사례 문제 거의 그대로 나온, 올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변형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교과서만이라도 철저히 한다. 그래서 딴 거 넓히지 말고 요것만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도 뭐 다 이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민법에서는 매일 이제 선택형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민사소송법은 선택형 문제가 그 기출문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택형을 그러니까 사례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례형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하루는 선택형 그 다음 날은 사례형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형과 사례형 좀 대비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거고, 그래서 지금 책하고요, 노트 같이 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 이제 1페이지, 노트 1페이지부터 보고 이제 개관을 하고요. 그래서 앞부분 조금 개관하고, 바로, 기판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노트 1페이지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장, 그죠? 이제 뭐 소장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록형도 하고 사례형, 뭐 선택형 다 하여튼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원고 당사자가 나오고, 그다음 제목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 거기 나온 것처럼 피고 원고에 금 2억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대여금 청구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 그래서 요건 사실 쓰고, 이제 요건 사실 쓰고, 두 번째 법적 근거를 쓰겠죠. 그 다음에 입증 방법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그죠? 당사자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렇게 5가지 목차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분쟁이 생겼다, 그죠? 가비을한테 2억을 청구한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소장 제출이죠.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심사하고, 재판장이 소장 심사. 그 다음에 소장 심사가 통과되면은, 소장 심사 통과되면 이제 소장을 피고한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하고, 그죠? 송달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죠. 순서, 법학에서는 이렇게, 이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소장 심사, 그 다음에 소송 요건, 그죠? 소송 요건 심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소송 요건 심사 끝나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본안 전 단계라고 그러고, 본안 전 단계.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소송 요건이 심사 끝나면 본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본안에 들어가서 이제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변론기일 해가지고 이제 변론기일 날 사실의 주장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판단하죠. 본안은 청구권 존부고, 그죠? 원고의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요. 존부를 판단한다. 그다음에 본안전은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변론, 사실 주장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죠. 판결을 선고한다. 그죠? 이런 과정.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면은 원고 청구 인용을 할 것이고, 원고를 기준으로죠. 원고를 기준으로서 청구 인용, 원고 승소, 패소한 원고 청구 기각이 나간다.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알 것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가면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하고, 그죠? 상소를 한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2심에서는 항소, 3심에서 항고, 재심까지요. 그죠? 그래서 상소, 재심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대 소송의 기본 절차죠. 기본 절차고, 이걸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이제 청구의 복수, 그래서 객관적 병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이제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가 여기서부터죠. 판결 나오면 기판력과 그 다음에 상소와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그죠? 이렇게 해서 4대 난제라고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엔 이거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 변호사 좀 보면 알겠지만 뒷부분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앞부분 통틀어서 여기가 이제 책 양으로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량이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출제되는 비율은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형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은 뒷부분을 좀 빨리 해서 이거를 뒷부분을 확실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이 쉬워지는 거고, 이거를 포기하면 민사소송법 항상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뒷부분을 좀 빨리 정리를 하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다시 여기서 간단히 보면은 소장 제출하고 소장 심사를 한다. 그럼 소장 심사는 재판장의 권한인데, 소장 심사에서 이제 그 당사자와 청구가 특정돼 있는지 심사하죠. 특정. 그래서 당사 청구 특정. 그래서 만일 불특정이 됐으면 보정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보정명령을 했는데 안 하면은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처음에 재판해줄 필요가 없을 때 처음으로 이제 소장 각하 명령을 해서 그 소송을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한테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키죠. 답변서 제출 의무. 그래서 답변서를 30일 내에 부제출했다. 그럼 두 번째로서 이제 소송을 종결시키는데, 그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변론기를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은, 그 다음에 여기 통과되면 이렇게 통과된다. 그러면 이제 소송 요건 심사를 하죠. 그럼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죠. 소의 적법 여부. 그래서 소송 요건이 구비되면 소가 적법하고, 소송 요건 구비 안 되면 소가 부적법하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소는 법원이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청구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걸 심사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뭐 법원에 거기 써있는 것처럼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는 당사 능력, 적격, 소송 능력, 청구도 청구 적격, 그 다음에 소액,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소송 요건이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이때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죠. 소 각하 판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본안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소송 요건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 그래서 본안 전에 소송 요건.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세 군데에 있어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소송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소송 요건 전부 공부하다 마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마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 거부터 하면은 어느 정도 쉽게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를 되면은 이제 변론기일로 들어간다. 그럼 사실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하고, 사실의 주장에서는 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 방식 가지고 재판을 하죠.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가면은 이제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을 가지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하고 청구 복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줄거리니까 가장 기본 절차죠. 절차법, 민사소송 절차법이니까 가장 하여튼 이 기본 절차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눈 감고도 쭈르륵 나와야 돼. 눈 감고도, 알았죠? 그냥 빨리 안개버리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디를 하냐면, 또 첫날 개관을 해야 될 부분이 5페이지요. 노트는 5페이지. 책은,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요.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가. 그래서 책은 거기서 17페이지 있죠. 17페이지.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면서 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민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약간 이제 민법 여러분들 금방, 민법을 했을 테니까, 민법에서는, 거기서 본대로요. 민법에서는 민법 규정을 어떻게 나누죠? 그래서 민법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그죠? 강행 규정으로 나누고. 강행 규정은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그 민법이랑 민사소법 나누는 그 저희가 틀려요. 이 분류가. 그래서 이제 이 나누는 분류는 왜 나누느냐. 그래서 그러면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죠. 민법상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가 민법 규정을 위반했다. 그죠? 민법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했을 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 위반의 효력. 그죠? 그래서 무효냐, 취소냐, 이런 것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그래서 임의규정은, 그래서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있다. 그죠?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강행규정은 단속규정 해가지고, 그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법상 임의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이 민법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반에도 법률행위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죠. 유효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에서 민법에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중생등 같은 거죠. 중간생략등기.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단속규정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 규정이라고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뭐 술 팔지 말아라. 그런데 팔았을 때 그 매매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단속규정은 일단은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도 유효하다고 보죠. 다만, 술 팔고 그랬을 때는 행정벌이나 형벌로 이제 제재를 가할 뿐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생등도 중간생략등기도 유효하다고, 엄격한 요건이지만 유효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현재 판례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가 되죠. 효력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민법에서는 그래서 효력규정 대표적인 게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가 없는 뭐 토지거래 매매 뭐 이렇게요. 이랬을 때 이렇게 돼서 이 민법 규정을 나누는 논의의 실익은 그 위반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민소법도 똑같이, 민소법은 이제 그 민소법 규정을 위반한, 이제 여기 소송행위라고 그러죠. 이제 소송행위. 그 소송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요. 그랬을 때 그런 민소법도 분류를 하는 거죠. 민소법도. 그래서 훈시 규정과 크게 이제 효력 규정으로 나눈다. 효력 규정. 그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은 다시 이제 둘로 나누는데,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틀려요. 그죠? 민법과 분류 방식이. 그러니까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훈시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유효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민사소송법 이제 199조인데, 민사소송법 199조를 보면은 이제 소재기 시부터 판결 선고는 6개월 내에, 그죠? 6개월 내에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훈시 규정으로서, 그러면 그 6개월 내에 판결을 해라. 그렇게 되는데, 6개월 지나서 판결을 해도, 그죠? 지나서 판결을 해도 여전히 그 판결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판사들이 직무상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훈시 규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래서 민법에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민사소송법에.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는,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이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효력 규정이에요.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 효력 규정 안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나누는데, 그럼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왜 나누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강행 규정은 이렇게 강행 규정 위반했다. 위반한 소송행위를 했다. 그죠? 위반한 소송행위를 했으면은, 이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위반했다 해가지고, 이의를 하든 안 하든, 유무, 이의를 안 하든, 불문하고, 위반의 효력이 불문하고, 바로,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무효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유무를 불문한다는 거에서 여기서 당사자 이의를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사해요. 직권이란 말은 법원이라는 거죠.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무효화시킨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걸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거 위반한 효력, 또 무효는 무효인데 언제냐면 이건 반드시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임의 규정 위반이요 하고 이의를 해야 돼요. 이의를 해야지만 심사를 해주고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가 되는 거죠. 하자 치유돼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이제 모든 제도들이요. 이제 뭐 지금 기판력 같은 건 당연히 강행 규정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90% 이상이 들어가요. 여기. 그다음에 임의 규정이 한 10%고 훈시 규정은 뭐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없으니까는 그래서 시험도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행 규정 대부분 오늘부터 할 기판력이라든지 뭐 사항수 청구부 다수상사의 요건들 그런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인 거는 따로 몇 개만 챙겨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큰 차이점 그러니까 훈시 규정과 효력 규정 은 위반의 효력이 유유냐 무유냐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차이점이 이렇게 여기는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 요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나누는 거는 당사자 이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렇게요. 이 차이점이죠. 큰 논의의 실익이. 그래서 강행 규정은 이의가 있든 없든 직권으로 그래서 직권자가 들어가면 여기 강행 규정 그리고 당사자 이의 유무에 따라서 이의하면 무효 이의가 없으면 하자 치유되는데 이거를 이의권 포기 상실이라고 그러죠. 이의권 포기 상실 포기 상실이 돼서 유효화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게 기초 지식이 있어야 이제 각종 책을 읽으면서요. 이제 이건 어디다 하면서 무효다 유효다 해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요. 그렇다면 거기서 17페이지에서 그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17페이지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은 한번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자 2번 훈시와 효력과 훈시. 그래서 소송회가 민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지 여부에 따라 훈시와 효력으로 나눠지는데 동그라미 1번 위반시 소송법상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훈시 규정이다. 그 예컨대 아까 금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9조나 207조 같은 경우. 그래서 종국 판결 선고기가 5개월이 도과했다. 이렇게 해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반의 효력 무효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게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효력 규정 강행과 임의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행과 임의로 다시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강행 규정은 이를 위반한 당사자 거기에 키워드가 이 유무를 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배한 소송행위나 절차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유무를 불문하고 그 말은 또 법원 입장에서 당사자 측면에서는 이 유무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두 가지 측면. 항상 당사자 측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당사자 측면하고 법원 측면, 직권이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걸 항상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당사자 측면, 법원 측면. 예,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한 공익적인 것으로 대부분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히 세 번째 끝부분 당사자 능력 등 대부분의 소송 요건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밑에 재판의 공정, 상수제기 등 민사소송법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나번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에서 예, 그래서 강행법규. 그럼 여러분 노트를 보면서요. 그럼 강행법규 위반을 했다. 그죠? 강행법규 위반했다. 그 모습이,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가 됐다. 그죠? 소재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거나 이제 사례나 뭐 기록 같은 거 할 때요. 이걸 보고서, 그죠? 여기서, 여기가
를 위반했는지, 그 다음에 어느 행위가 그런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판결이, 그죠? 법원이, 이거는 법원의 판결, 그죠? 법원의 판결이고, 판결은 법원만 하는 거죠. 소송행위는, 당사자도 소송행위를 하고, 법원도 소송행위를 하죠. 이 둘 측면. 근데 소재기는 원고만 하는 거죠. 원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